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아주 조용한 마음으로 이 작은 우주의 방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침대에 들 준비를 하고 있거나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있거나 혹은 그저 고단했던 하루의 끝에서 휴식을 찾고 있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은 과학이 속삭임이 되고 호기심이 잠옷을 입는 인터넷의 조용한 작은 구석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여정은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구에서 시작해 생각보다 훨씬 넓고 훨씬 고요하며 때로는 마음이 살짝 멀어질 만큼 거대한 태양계의 빈 공간 속으로 부드럽게 들어가 봅니다. 우리는 흔히 태양계를 그림책 속 아미가 가지런한 가족 사진처럼 떠올립니다. 가운데 태양이 있고 그 주변에 작은 공처럼 행성들이 둥글게 놓여 있는 모습이지요. 하지만 실제 태양계는 그런 그림보다 훨씬 더 넓고 더 비어있고 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행성들은 서로 가까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이웃이 아니라 어둡고 차가운 바다 위에 아주 멀리 떨어져 떠 있는 섬들에 가깝습니다. 이 영상이 너무 흥미로워서 잠을 깨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적어도 잠들기 전에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게 되실 테니 괜찮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평온함이나 즐거움을 준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이 조용한 안식처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 닿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그리고 계신 곳은 지금 몇 시인지 말이지요. 어떤 분은 새벽 창가에서, 어떤 분은 비가 내리는 밤의 방 안에서, 또 어떤 분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작은 불빛 아래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편안히 자리를 잡고 생각의 흐름을 늦추고 우리의 부드러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단순한 질문을 마음속에 올려보겠습니다. 왜 행성들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왜 수성은 태양 가까이 바싹 붙어 있고 지구는 그보다 더 바깥에서 조용히 돌며 목성과 토성은 마치 다른 왕국의 문지기처럼 저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이 질문은 어린아이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태양계가 태어난 방식, 중력이 물질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거리감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깊은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성 사이의 빈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이 왜 그렇게 길어졌는지 천천히 따라가려 합니다. 밤하늘을 볼 때 우리는 별과 행성을 점처럼 봅니다. 그래서 무심코 우주가 반짝이는 점들로 가득 차 있다고 느끼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주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사실 빛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어마어마한 어둠입니다. 태양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성이라는 빛나는 이야기들 사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듯한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 공간은 아무 의미 없는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남겨진 일종의 숨결이고 중력이 오래전에 그려놓은 보이지 않는 악보이며 물질이 서로 부딪히고 흩어지고 다시 모이던 시절의 흔적입니다. 태양계의 시작을 상상할 때 우리는 완성된 행성들을 먼저 떠올리기보다 아주 거대한 구름을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먼 옛날 태양과 행성들이 아직 이름도 없던 시절, 이곳에는 차갑고 희미한 가스와 먼지의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한 곳에 가만히 멈춰 있지 않고 아주 천천히 흔들리고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먼지가 작은 빗줄기 속을 떠다니는 것처럼 수많은 입자들이 서로의 중력에 이끌리며 조금씩 중심을 향해 모였습니다. 그렇게 중심부는 점점 뜨겁고 무거워졌고 훗날 태양이 될 씨앗이 조용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각운동량 보존입니다. 말은 조금 단단하게 들리지만 느낌은 꽤 단순합니다. 빙판 위에서 사람이 팔을 넓게 벌리고 천천히 돌다가 팔을 몸쪽으로 모으면 갑자기 더 빠르게 도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원래 넓게 퍼져 있던 구름도 중력 때문에 중심으로 모일 때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구름은 작아질수록 더 빠르게 돌았고 그 회전은 물질을 납작한 원반처럼 펼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는 무작위로 흩어진 구슬 상자가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넓고 얇은 먼지의 접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원반은 마치 우주의 부드러운 반죽 같았습니다. 중심에는 태양이 될 뜨거운 덩어리가 있고 그 주변에는 먼지와 얼음, 금속과 암석의 작은 알갱이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갱이들은 원반 안에 고르게 퍼져 있었던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온도와 거리, 속도와 밀도에 따라 전혀 다른 운명을 맞았습니다. 태양에 가까운 곳은 너무 뜨거워서 얼음이 오래 버틸 수 없었고 가벼운 기체도 쉽게 붙잡히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는 비교적 단단한 암석과 금속이 작은 행성들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바깥쪽은 훨씬 차가워
얼음과 가스가 더 풍부하게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행성 사이의 거리와도 깊게 연결됩니다. 태양 가까이에서는 물질이 촘촘하고 빠르게 움직였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마치 아주 뜨거운 주방에서는 쉽게 녹거나 날아가는 재료를 오래 다룰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안쪽의 행성들은 작고 단단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모두 바위로 이루어진 비교적 작은 행성들입니다. 이들은 태양 주변에서 비교적 가까운 궤도를 돌지만 가까운 것처럼 말해도 실제 거리는 우리의 일상 감각으로는 거의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큽니다. 지도 위의 작은 간격은 현실에서는 엄청난 침묵의 벌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만납니다. 태양계 전체 질량의 거의 대부분, 거의 99.8%가 태양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행성, 모든 위성, 소행성, 해성 먼지와 얼음을 다 합쳐도 태양계 전체에서 아주 작은 나머지에 불과합니다. 태양은 거대한 모닥불이고 행성들은 그 주위를 아주 멀리서 도는 작은 불씨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지구가 매우 크고 중심적인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이 느낌의 차이가 바로 우주를 배울 때 가장 부드럽지만 깊은 충격을 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에게는 전부이지만 태양계 전체에서는 작은 파편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물질이 그냥 태양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았을까요? 왜 원반 속의 먼지와 암석들은 중심의 태양에게 모두 삼켜지지 않고 저마다 궤도를 얻어 행성이 되었을까요? 그 답은 중력과 움직임 사이의 섬세한 균형에 있습니다. 중력은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태양은 행성들을 끌어당기고 행성들도 태양을 아주 조금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행성들은 동시에 옆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공을 앞으로 던졌는데 그 공이 아래로 떨어지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행성들은 태양 쪽으로 끌리면서도 옆으로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지 않고 도는 길을 유지합니다. 궤도는 사실 끝없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향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옆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충분히 커서 태양을 비껴갑니다. 그래서 지구는 태양으로 추락하지도 않고 완전히 떠나버리지도 않습니다. 이 균형은 매우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아한 긴장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무용수가 한 발끝으로 중심을 붙잡고 천천히 회전하는 것처럼 행성은 중력이라는 손길과 자신의 운동이라는 흐름 사이에서 길을 찾습니다. 행성 사이의 거리는 이 균형이 수십억 년 동안 무너지지 않도록 남겨진 공간이기도 합니다. 초기의 태양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작은 암석 조각들과 얼음 덩어리들이 수없이 돌고 서로 스치고 부딪히고 합쳐졌습니다. 어떤 것들은 커져서 행성의 씨앗이 되었고 어떤 것들은 부서져 더 작은 조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은 아무렇게나 일어난 것이 아니라 중력과 속도, 원반 속 물질의 밀도에 따라 정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어느 한 곳에 조금 더 많이 모이면 그곳의 중력이 강해지고 더 많은 물질을 끌어들이며 주변 공간을 점점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래서 행성은 단지 자기 몸을 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도는 길 주변을 치우며 자기만의 빈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점이 행성 사이의 큰 간격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행성이 커질수록 그 주변의 작은 물체들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거나 다른 궤도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강한 바람이 길 위의 낙엽을 한쪽으로 쓸어내듯 성장하는 행성들은 자기 궤도 주변의 재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행성은 좁은 골목길에서 서로 붙어 돌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중력이 안정된 궤도를 흔들었을 것이고 결국 충돌하거나 한쪽이 밀려나거나 태양 쪽으로 가까워지거나 바깥으로 쫓겨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태양계의 빈 공간은 실패한 물질의 흔적이면서 살아남은 궤도들의 안전거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그 안전거리의 결과입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적당히 떨어진 곳에 자리 잡았고 그 거리 덕분에 물이 액체로 남을 수 있는 조건을 얻었습니다. 물론 지구의 환경은 거리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대기, 자기장 바다, 달 행성의 크기와 내부 활동이 모두 함께 작용합니다. 하지만 태양과의 거리는 첫 번째로 놓인 무대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뜨거운 조명이 모든 것을 말려버리고 너무 멀면 차가운 어둠이 무대를 얼려버립니다. 지구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부드러운 온기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이야기를 더 차분하게 느끼기 위해 작은 비유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만약 태양을 커다란 등불이라고 한다면 행성들은 그 등불 주변을 도는 작은 나방들이 아닙니다. 너무 멀어서 서로의 날갯짓이 거의 닿지 않는 고요한 방의 먼 점들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교과서 그림에서 행성들이 태양 곁에 둥글게 모여 있는 모습을 자주 보지만 그런 그림은 실제 거리를 거의 항상 압축합니다. 만약 태양의 크기를 작은 공 하나로 줄여놓아도 지구는 생각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성과 토성은 그보다 더 멀리, 마치 방 밖의 복도 끝 어딘가에 놓여야 할 것입니다. 태양계의 그림이 우리를 속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제 비율대로 그리면 종이에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보이게 그리면 행성들은 너무 작아지고 행성들을 보이게 키우면 거리들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 편하도록 크기와 거리를 따로 줄입니다. 이것은 지도를 접어들고 다니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도는 길을 알려주지만 그 길을 걷는 피로와 공기의 온도와 발밑의 먼지는 담지 못합니다. 태양계 모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보여주지만 행성 사이의 고요한 공허가 주는 압도감은 잘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 공허를 상상할 때 우리는 조금 겸손해집니다. 지구와 화성은 이웃 행성이라고 불리지만 두 행성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때로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웃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실제로는 인간의 감각으로는 거의 건널 수 없는 어둠의 바다입니다. 빛은 아주 빠르지만 그 빛조차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려면 약 8분이 걸립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낮에 느끼는 햇살은 지금 막 태어난 빛이 아니라 이미 8분 전 태양 표면을 떠난 빛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약간 과거의 태양을 만지고 있는 셈입니다. 조금 더 묘한 사실도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행성들은 대체로 비슷한 평면 위를 돕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태양계가 납작한 원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란 행성들도 대체로 같은 방향과 같은 평면을 따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가지런한 것은 아닙니다. 궤도는 조금씩 기울어져 있고 행성마다 속도와 성질이 다르며 작은 천체들은 더 자유롭고 엉뚱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태양계는 한때 회전하던 원반의 기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저어진 물결이 잔잔해진 뒤에도 그 방향의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태양계가 왜 지금과 같은 정확한 배치를 갖게 되었는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원반 중력 충돌, 성장 궤도의 안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모든 세부를 완벽하게 되감아 볼 수는 없습니다. 초기 태양계에서 행성들이 지금의 자리에서 바로 자랐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동했는지 어떤 작은 천체들이 사라지고 어떤 것들이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과학은 답을 찾는 일이지만 동시에 더 좋은 질문을 배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주는 늘 우리가 이해한 것보다 조금 더 넓은 곳에 서 있습니다. 행성 사이가 멀다는 사실은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정성의 문제이고 탄생의 문제이며 시간이 선택한 구조의 문제입니다. 너무 가까운 궤도들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중력은 친절한 손길이면서도 때로는 섬세한 균형을 깨뜨리는 힘입니다. 두 행성이 너무 가까운 길을 돌면 서로를 조금씩 잡아당기며 궤도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은 처음에는 아주 작아도 오랜 시간 동안 쌓이면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양계가 수십억 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행성들이 서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태양계를 거대한 도시처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중앙광장에 타오르는 불빛이고 행성들은 그 주변에 놓인 집들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인간의 도시처럼 빽빽하지 않습니다. 집과 집 사이에는 길보다 넓은 사막이 있고 사막보다 넓은 바다가 있고 바다보다 더 깊은 침묵이 있습니다. 그 넓은 간격 덕분에 각 행성은 자신만의 계절과 시간, 하늘과 위성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지구의 밤하늘도 그런 거리 덕분에 생겨난 풍경입니다. 만약 행성들이 훨씬 가까웠다면 우리의 하늘은 지금과 전혀 다른 이야기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밤하늘을 보게 됩니다. 별과 행성 사이의 검은 공간은 비어있는 무대가 아니라 우주의 역사책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 페이지에는 원반의 회전이 있고 먼지의 충돌이 있고 중력의 인내가 있으며 살아남은 궤도들의 조용한 타협이 있습니다. 태양계의 규모가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리의 언어로는 그것을 충분히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도시와 도시 사이의 거리,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리로는 행성 사이의 침묵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를 빌립니다. 태양계는 커다란 운동장이 아니라 상상을 접어도 끝이 잘 보이지 않는 넓은 평야에 가깝습니다.
그 평야에서 태양은 한가운데 놓인 불타는 성이고 행성들은 각자 다른 언덕 너머에서 그 빛을 받는 작은 마을들입니다. 서로 보이기는 하지만 쉽게 닿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같은 가족이지만 같은 방에 모여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거리감이 태양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가까움만이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멀리 떨어져 같은 중심을 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의 질서와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밤 처음 만난 핵심은 이렇습니다. 행성 사이의 거대한 간격은 단순한 우연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빈자리도 아닙니다. 태양계가 회전하는 먼지와 가스의 원반에서 태어났고 중력이 물질을 모으고 흩으며 행성들이 자기 궤도 주변을 정리하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정된 길들만 남았기 때문에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 길은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된 선택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그 빈 길을 바라보며 우주가 얼마나 느리게 조각되고 얼마나 조용히 정리되며 얼마나 넓은 숨을 쉬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태양계를 다시 그려보세요. 가운데에는 밝은 태양이 있고 그 주변을 작은 세계들이 천천히 돕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과서처럼 가까이 붙여 그리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은 빈 공간을 남겨두세요. 지구와 화성 사이에도, 화성과 목성 사이에도, 목성과 토성 사이에도 길고 어두운 침묵을 놓아보세요. 그 침묵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질서가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여백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 거리는 상실이 아니라 균형이 되듯 태양계에서도 거리는 행성들이 오래도록 자기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부드러운 간격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첫걸음의 끝에서 우리는 아직 시작 부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행성들이 왜 이렇게 넓게 흩어져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회전하는 원반 중력의 손길, 궤도의 균형, 그리고 빈 공간의 안정성 말이지요. 하지만 그 빈 공간이 어떻게 먼지에서 행성으로 이어졌는지, 작은 알갱이들이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고 하나의 세계가 되었는지는 아직 더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다만 태양계가 촘촘한 장난감 상자가 아니라 거대한 어둠 속에 드문드문 놓인 빛의 섬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조용히 올려두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 마음속에 그려두었던 태양계의 빈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가운데에는 아직 젊고 뜨거운 태양이 빛나고 그 둘레에는 먼지와 가스의 납작한 원반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반은 완성된 도로가 아니라 아직 비가 마르지 않은 흙길처럼 부드럽고 불안정한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알갱이들은 너무 작아서 하나하나를 세계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 훗날 행성과 달과 소행성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태양계의 거대한 간격은 바로 이 작디작은 먼지들이 서로 만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조금씩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먼지는 우리 손가락 끝에 묻는 가루보다도 더 미세한 입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에서는 아주 작은 것도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도는 알갱이들은 서로 스치고 부딪히며 때로는 튕겨나가고 때로는 정전기와 표면의 끈적임 때문에 살짝 달라붙었습니다. 이것은 눈이 내리는 날 창가에 쌓이는 작은 눈송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가볍고 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엉겨 더 큰 덩어리가 됩니다. 행성의 시작도 거창한 폭발보다 오히려 이런 조용한 만남에 가까웠습니다. 먼지들이 서로를 붙잡으며 아주 천천히 크기를 키워간 것입니다. 이 과정을 과학에서는 강착이라고 부릅니다. 강착은 물질이 서로 모여 더 큰 몸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단어는 건조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오래 기다리는 우주의 인내가 있습니다. 작은 먼지가 자갈이 되고 자갈이 바위가 되고 바위가 산만한 덩어리가 되는 동안 수많은 충돌이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충돌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너무 빠르게 부딪히면 부서졌고 너무 느리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알맞은 속도와 알맞은 조건에서는 서로 달라붙을 수 있었습니다. 태양계의 초기는 무수한 실패 속에서 드문드문 성공이 남는 길고 조용한 실험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둘 과학 개념은 원시 행성계 원반입니다. 이것은 젊은 별 주변에 남아있던 가스와 먼지에 회전하는 원반을 뜻합니다. 태양도 아주 어린 시절에는 이런 원반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 원반 속에서 행성의 씨앗들이 자라났습니다. 이 원반은 균일한 접시가 아니었습니다. 안쪽은 뜨겁고 빠르게 돌았으며 바깥쪽은 차갑고 느슨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긴 강에서도 상류와 하류의 물살이 다르듯 태양 주변의 원반도 위치에 따라 성질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행성이 태어난 장소는 행성의 성격과 거리까지 깊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태양 가까운 곳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많은 재료를 몰아냈습니다.
물과 암모니아와 메탄 같은 휘발성 물질은 쉽게 얼음으로 남기 어려웠고 가벼운 기체는 작은 덩어리의 중력으로 붙잡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쪽의 세계들은 주로 금속과 암석을 재료로 삼았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같은 행성들이 단단한 바위 세계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멀리 떨어진 차가운 곳에서는 얼음이 훨씬 풍부했습니다. 얼음은 단지 차가운 장식이 아니라 행성 씨앗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건축 자재였습니다. 바깥쪽에는 더 많은 재료가 남아 있었고 그래서 더 큰 세계가 자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특히 중요한 경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에서 어느 정도 멀어지면 물이 얼음으로 안정적으로 남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경계를 눈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참 아름답지요. 마치 겨울산에서 어느 높이부터 눈이 녹지 않고 남는 것처럼 젊은 태양 주변에도 어느 거리부터 얼음이 오래 남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습니다. 이 선의 바깥에서는 고체 재료의 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먼지뿐 아니라 얼음까지 함께 덩어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깥 행성들이 훨씬 크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작은 행성 씨앗이 어느 정도 커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먼지들이 우연히 붙으며 자랐지만 크기가 커질수록 그 자체의 중력이 주변 물질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작은 눈덩이가 언덕 아래로 굴러가며 주변의 눈을 더 많이 붙이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다만 우주에서는 언덕 대신 궤도가 있고 눈 대신 먼지와 바위와 얼음이 있습니다. 어느 한 씨앗이 조금 더 빨리 커지면 그 주변의 재료를 더 잘 끌어모으고 그래서 더욱 빨리 커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장의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은 행성 사이의 간격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원반 안에 재료가 무한히 많았다면 작은 세계들이 더 촘촘히 생길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 재료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한 행성 씨앗이 자라려면 자기 주변에서 돌던 물질들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또 다른 씨앗이 너무 가까운 곳에서 자라려 하면 같은 재료를 두고 경쟁해야 했고 서로의 중력이 길을 흐트러뜨렸습니다. 결국 오래 살아남는 씨앗들은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자기 먹이를 확보한 것들이었습니다. 태양계의 넓은 간격은 성장한 행성들이 서로의 밥그릇을 침범하지 않고 남긴 흔적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일상적인 풍경으로 바꾸어 보면 넓은 밭에 씨앗을 뿌리는 장면과 닮았습니다. 씨앗들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처음에는 모두 싹을 틔울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물과 햇빛과 흙의 영양분을 두고 경쟁합니다. 결국 어떤 싹은 크게 자라고 어떤 싹은 시들거나 밀려납니다. 태양계의 행성 씨앗들도 비슷했습니다. 우주는 정원사처럼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간격 맞춰 심은 것이 아니라 물리 법칙이 긴 시간 동안 경쟁과 성장과 제거를 반복하게 두었습니다. 그 결과 충분한 재료를 얻고 안정된 궤도를 확보한 세계들만 살아남아 지금의 행성들이 되었습니다. 덜 알려져 있지만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행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작은 먼지가 자갈 크기로 커지는 중간 단계는 아직도 과학자들에게 까다로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작은 먼지는 잘 달라붙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커진 자갈들은 충돌할 때 쉽게 튕겨나가거나 부서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때로는 성장의 장벽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눈송이가 눈덩이가 되기 전 손 안에서 자꾸 흩어지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태양계에서는 이 장벽을 넘어선 물질들이 있었고 그들이 결국 미 행성체라는 더 큰 덩어리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확한 길을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미 행성체는 행성이 되기 전에 작은 천체들을 뜻합니다. 크기는 다양했지만 어떤 것들은 수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이를 만큼 자랐습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먼지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중력을 가지고 주변 조각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고 서로 부딪히며 더 큰 원시 행성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행성체들의 세계는 매우 붐비고 불안정했습니다. 수많은 작은 몸들이 같은 원반 안에서 돌았고 어느 것은 합쳐지고 어느 것은 부서지고 어느 것은 다른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소행성과 해성들은 그 오래된 시절의 파편처럼 태양계의 어린 시절을 조용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행성이 되지 못한 수많은 작은 천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부서진 행성의 잔해로만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해에 따르면 그곳의 물질은 목성의 강한 중력 영향과 여러 조건 때문에 하나의 큰 행성으로 모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소행성대는 실패한 행성의 무덤이라기보다 행성이 되는 과정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 넓은 공사장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은 행성 사이의 거리가 단지 빈자리만이 아니라 성장하지 못한 가능성의 흔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깥쪽에서는 상황이 더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눈선 너머에서 얼음과 먼지로 빠르게 자란 큰 핵들은 주변의 수소와 헬륨가스를 붙잡을 만큼 강한 중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성과 토성 같은 거대한 행성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단한 땅만으로 이루어진 행성이 아니라 두꺼운 가스의 외투를 두른 거대한 세계입니다. 목성은 특히 태양계의 구조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너무 커서 주변 물질의 길을 바꾸고 다른 작은 천체들의 운명을 바꾸며 태양계의 바깥과 안쪽 사이에 거대한 중력의 문처럼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성의 정확한 탄생 속도와 이동 경로는 여전히 연구 대상입니다. 행성들이 자랄 때 원반의 가스는 영원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젊은 태양에서 불어나온 강한 바람과 빛은 주변의 가스를 점차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큰 행성이 되려면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바깥쪽의 큰 핵이 가스가 사라지기 전에 충분히 자라야만 두꺼운 대기를 붙잡아 거대 행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늦었다면 전혀 다른 태양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전에 배를 띄워야 하는 일과 닮았습니다. 재료가 남아있을 때 충분히 성장한 세계만이 가스의 바다에서 거대한 외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행성 사이의 거리는 단순히 어느 곳이 비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곳에서 어떤 재료가 남아 있었고 어떤 씨앗이 얼마나 빨리 자랐으며 주변 환경이 얼마나 오래 버텨주었는지를 말하는 결과입니다. 안쪽의 작은 바위 행성들은 뜨거운 곳에서 제한된 재료로 만들어졌고 바깥쪽의 거대 행성들은 차가운 곳에서 풍부한 얼음과 가스를 이용해 자랐습니다. 그 중간에는 완성되지 못한 조각들이 남았고 더 멀리에는 얼음 천체들의 느린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태양계는 한순간에 찍힌 사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속도로 마른 물감들이 남긴 긴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느끼려면 시간을 아주 느리게 늘려야 합니다. 먼지 하나가 바위가 되고 바위가 미행성체가 되며 미행성체가 원시행성이 되는 과정은 인간의 하루나 한 해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수백만 년이 우주의 손끝에서는 짧은 붓질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행성들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충돌과 실패와 재배치가 쌓여 오늘의 질서가 되었습니다. 태양계의 고요함은 처음부터 고요했던 것이 아니라 긴 소란이 지나간 뒤에 찾아온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 신비로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어떤 먼지 덩어리는 성장의 장벽을 넘고 어떤 것은 영원히 작은 조각으로 남았을까요? 왜 태양계에는 지구 같은 행성이 생겼고 또 어떤 별 주변에는 우리와 전혀 다른 뜨거운 거대 행성들이 별 가까이부터 돌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별 주변의 행성계를 관측하면서 태양계가 유일한 표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행성계는 훨씬 더 빽빽하고 어떤 곳에서는 거대한 행성이 별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태양계는 평범한 것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운이 좋았던 특별한 배치일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질문은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수많은 조건이 한 방향으로 겹친 결과입니다. 먼지가 달라붙는 방식, 원반의 온도, 눈선의 위치, 목성의 성장 가스가 사라진 시기, 충돌의 우연한 순서까지 모두가 이 이야기의 실이 되었습니다. 그 실들이 조금만 다르게 엮였다면 지구의 궤도도 달의 존재도 물의 역사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우주 법칙 속에서 태어났지만 동시에 아주 섬세한 우연의 무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의 간격은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게 된 배경의 조용한 문장처럼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계의 초기 원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펼쳐보겠습니다. 중심에는 젊은 태양이 있고 주변에는 빛나는 먼지들이 부드러운 강물처럼 돌고 있습니다. 그 먼지들은 서로 스치며 때로는 흩어지고 때로는 붙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바위 세계가 자라고 어느 곳에서는 얼음이 힘을 보태며 거대한 핵을 키웁니다. 시간이 지나자 원반은 점점 비어가고 큰 세계들은 자기 길을 얻습니다. 남겨진 간격은 허무한 공백이 아니라 성장한 세계들이 지나가며 만든 고요한 여백입니다. 먼지에서 궤도까지 이어진 이 긴 과정 속에서 태양계의 넓이는 조금씩 태어났고 그 넓이 안에서 지구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먼지에서 궤도까지 이어진 긴 길을 지나오면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이상한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행성은 단지 자기 몸을 키운 물체가 아니었습니다. 행성은 자라면서 주변을 바꾸었고 자기 둘레의 길을 새로 정리했으며 작은 천체들이 어디에 남고 어디에서 사라질지를 결정했습니다. 마치 숲속에 처음 난 오솔길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따라 점점 또렷해지고 그 주변의 풀들이 눌려 길과 길 아닌 곳이 나뉘는 것처럼 행성의 궤도도 오래된 중력의 발자국 속에서 선명해졌습니다. 태양계의 넓은 간격은 단순히 물질이 부족해서 생긴 빈틈이 아니라 커져가는 행성들이 주변 공간에 남긴 질서의 흔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행성을 하나의 공처럼 상상하면 그 영향력은 표면에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 행성은 보이는 몸보다 훨씬 넓은 중력의 그림자를 거느립니다. 지구는 푸른 구슬처럼 보이지만 그 중력은 달을 붙잡고 있고 인공위성들을 길 위에 머물게 하며 주변을 지나가는 작은 물체들의 방향에도 영향을 줍니다. 목성은 더 극단적입니다. 목성의 몸은 하나의 거대한 행성이지만 그 중력의 손길은 주변 우주공간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그래서 행성 사이의 거리를 이해하려면 보이는 행성의 크기보다 보이지 않는 중력의 영토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 개념은 힐 구역입니다. 조금 낯선 이름이지만 뜻은 부드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힐 구역은 어떤 행성이 태양의 중력 속에서도 자기 주변의 작은 물체를 붙잡을 수 있는 대략적인 영역입니다. 한 나라의 국경처럼 딱딱하게 그어진 선은 아니지만 그 행성의 중력이 특별히 강하게 작용하는 동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힐 구역 안에는 달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고 목성의 힐 구역은 훨씬 더 넓어서 수많은 위성들이 그 안에서 돌 수 있습니다. 행성은 작아 보이는 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력의 들판을 품은 존재입니다. 이 중력의 들판들이 서로 너무 가까이 겹치면 태양계는 지금처럼 조용한 시계가 되기 어렵습니다. 행성은 서로를 아주 조금씩 잡아당깁니다. 그 힘은 한순간에는 작아 보이지만 수백만 년과 수십억 년의 시간 속에서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두 행성이 지나치게 가까운 궤도를 돌면 서로의 길을 조금씩 흔들고 그 흔들림이 쌓이며 궤도는 더 찌그러지거나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흔들림도 오래 반복되면 큰 변화가 됩니다. 마치 잠든 방 안에서 아주 작은 물방울 소리가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또렷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중력의 반복도 긴 시간 속에서 우주의 구조를 바꾸어 놓습니다. 행성이 자라던 시절에는 이런 중력의 영향이 훨씬 더 드라마처럼 펼쳐졌을 것입니다. 원시 행성들은 주변의 작은 미행성체들을 끌어당기거나 자기 궤도에서 밀어내거나 태양 쪽으로 보내거나 더 바깥쪽으로 흩어놓았습니다. 이것을 궤도 청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는 비슷합니다. 큰 행성이 자기 길 주변의 작은 조각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어떤 조각은 행성의 충돌에 흡수되고 어떤 조각은 다른 길로 튕겨나가며 어떤 조각은 안정된 틈에 숨어 살아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행성의 궤도 주변은 점점 더 비어갑니다. 이것이 행성이 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또 하나의 열쇠입니다. 행성은 자기 몸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궤도 주변의 넓은 공간까지 정리합니다. 마치 커다란 배가 잔잔한 호수를 지나가면 배의 몸보다 훨씬 넓은 물결이 양옆으로 퍼지는 것처럼 행성의 중력도 실제 크기보다 훨씬 넓은 파문을 만듭니다. 그런 파문들이 서로 지나치게 겹치면 안정된 움직임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 남은 행성들은 서로의 중력 파문이 치명적으로 부딪히지 않을 만큼 떨어진 곳에서 자기 리듬을 찾았습니다. 태양계의 간격은 일종의 우주적 예의이자 오래 살아남은 궤도들의 조용한 거리두기입니다. 하지만 중력은 단순히 밀어내기만 하는 힘이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물체들을 특정한 자리로 모아두기도 합니다. 목성의 궤도 주변에는 트로이 소행성이라 불리는 천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목성과 같은 궤도 근처에서 목성보다 앞서거나 뒤따르는 특별한 위치에 모여 태양을 돕니다. 그 자리는 태양과 목성의 중력이 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곳입니다. 마치 강물 위에서 두 소용돌이 사이에 낙엽이 잠시 안정되게 맴도는 것처럼 작은 소행성들은 거대한 중력의 흐름 속에서 안전한 주머니를 발견한 셈입니다. 태양계의 빈 공간에도 이런 숨은 주머니들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신비롭습니다. 이 트로이 소행성들은 행성 사이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빈 어둠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큰 행성에 비하면 이 작은 천체들은 먼지와도 같지만
그들은 태양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오래된 증인입니다. 행성이 주변을 청소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각들은 안정된 공명과 균형의 틈에 남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소행성대에 머물렀고 어떤 것들은 해왕성 너머의 차가운 영역까지 밀려났습니다. 행성 사이의 넓은 간격은 텅 빈 무대처럼 보이지만 그 무대의 가장자리와 구석에는 작은 배우들이 여전히 조용히 서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궤도 공명입니다. 공명은 두 천체의 궤도 주기가 단순한 비율로 맞물릴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작은 천체가 태양을 3번 도는 동안 목성이 한 번 지나가며 비슷한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중력에 밀침을 준다면 그 작은 천체의 궤도는 점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네를 밀어주는 장면과 닮았습니다. 아무 때나 밀면 효과가 약하지만 그네가 돌아오는 정확한 순간마다 살짝 밀어주면 작은 힘도 크게 쌓입니다. 우주에서도 반복되는 중력의 손길은 작은 천체의 길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는 이런 공명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는 소행성이 많이 모여 있지만 특정한 궤도 거리에는 이상하게 소행성이 적은 빈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성의 중력이 일정한 주기로 작은 천체들의 길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이 빈틈들은 거크우드 간극이라 불립니다. 거대한 행성 하나가 멀리 떨어진 작은 조각들의 분포까지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목성과 소행성대 사이에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지만 중력의 언어에서 그 거리는 완전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목성은 멀리서도 반복적인 박자로 작은 천체들의 운명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실은 태양계의 규모를 더욱 묘하게 느끼게 합니다. 멀다는 것은 영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성들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중력이라는 느리고 깊은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바다는 달의 중력에 따라 밀물과 썰물을 만들고 목성은 소행성들의 길을 조정하며 해왕성은 그 너머 얼음 천체들의 궤도에 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태양계는 따로 떨어진 구슬들의 모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들이 팽팽하게 엮인 거대한 모빌에 가깝습니다. 하나의 추를 살짝 움직이면 다른 추들이 미세하게 흔들리듯 행성들의 간격과 궤도는 서로를 완전히 잇지 않은 채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 균형은 처음부터 지금 모습으로 완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자들은 거대 행성들이 태어난 뒤 어느 정도 이동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성과 토성, 천왕성과 해왕성이 지금의 자리에서 그대로 자랐는지 아니면 초기에는 더 가까이 있거나 다른 배열을 가졌는지는 아직 연구가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어떤 모형에서는 거대 행성들의 궤도 변화가 바깥쪽에 작은 얼음 천체들을 흩어놓고 태양계 전체의 구조를 다시 정리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방 안의 큰 가구 몇 개가 조금만 이동해도 작은 물건들의 위치가 모두 달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목성은 태양계의 중력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목성은 다른 모든 행성들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은 단순히 바깥쪽의 큰 행성이 아니라 태양계의 건축 구조를 바꾼 거대한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목성이 없었다면 소행성대의 모습도 안쪽 행성들의 성장 과정도 지구로 날아온 물질의 역사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성의 영향이 항상 지구를 보호하기만 했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작은 천체를 바깥으로 튕겨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안쪽으로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목성은 방패이면서 동시에 문을 여는 거대한 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덜 알려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목성 주변의 트로이 소행성들은 단순히 몇 개의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수천 개 이상이 알려져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연구와 관측을 통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성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목성과 함께 태양 주위를 돕니다. 앞서가는 무리와 뒤따르는 무리가 마치 왕의 행렬 앞뒤에서 조용히 이동하는 수행원들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천체들은 태양계 초기의 재료를 비교적 오래 보존했을 가능성이 있어 과학자들에게는 과거의 먼지와 얼음이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알려줄 수 있는 귀중한 단서가 됩니다. 행성 사이의 빈 공간은 이렇게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궤도 공명은 행성 자체 사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행성들의 주기가 특정한 비율에 가까워지면 서로의 중력 작용이 반복적으로 쌓여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안정된 공명은 천체들을 오래 붙잡아두기도 하고 불안정한 공명은 천체들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이중성이 참 아름답습니다. 같은 원리가 어떤 곳에서는 질서를 만들고 어떤 곳에서는 빈틈을 만듭니다. 음악에서도 공명은 소리를 풍성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강한 공명은 유리를 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주의 공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성들은 말없이 돌고 있지만 그들의 주기는 서로 들리지 않는 음악처럼 맞물리거나 어긋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태양계의 간격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수성은 빠르게 돌고 금성은 조금 느리며 지구는 자기 계절의 속도로 태양을 돕니다. 화성은 더 긴 겨울과 여름을 품고 목성은 느리고 거대한 박자로 움직이며 토성은 그보다 더 넓은 시간의 고리를 그립니다. 각 행성의 거리는 곧 공전주기와 이어지고 공전주기는 태양의 중력과 행성의 속도가 함께 만든 리듬입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빠른 음악이 흐르고 먼 곳에서는 깊고 느린 저음이 울립니다. 태양계는 하나의 악보처럼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박자가 느려지는 거대한 밤의 음악입니다. 하지만 왜 바로 그 리듬이어야 했을까요? 왜 지구는 지금의 자리에 있고 화성은 그 바깥에 있으며 목성은 소행성대 너머의 거대한 자리에서 태양을 돌고 있을까요? 우리는 물리법칙과 관측 자료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만 초기 태양계의 모든 순간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컴퓨터 모형을 통해 과거를 되감아 보려 하지만 아주 작은 초기 조건의 차이가 매우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태풍의 경로를 예측하는 일처럼 규칙이 있어도 모든 세부를 완벽하게 붙잡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태양계의 어린 시절이 정확히 어떤 순서로 흔들렸는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행성 사이의 거리에는 중력의 안정성이 깊게 새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 너무 가까운 길들은 오래 남기 어렵고 너무 불안정한 궤도는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계는 수십억 년 동안 살아남은 구조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바닷가에 남은 둥근 자갈들 같습니다. 날카롭고 약한 조각들은 파도에 깎이고 부서져 사라졌고 오랜 시간을 견딘 모양만 남았습니다. 태양계의 현재 간격도 그런 시간의 선별을 통과한 결과입니다. 안정되지 못한 천체들은 충돌하거나 밀려나거나 다른 영역으로 흩어졌고 안정된 궤도들이 오늘의 고요한 질서를 이루었습니다. 이 안정성은 우리의 존재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지구의 궤도가 너무 크게 흔들렸다면 기후와 바다와 생명의 역사는 지금과 달랐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구의 궤도도 완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작은 변화들이 있고 그 변화들은 빙하기와 같은 지구의 긴 호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 안정성은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의 거리, 특히 거대 행성들의 위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지만 우리의 계절과 바다와 잠든 밤은 먼 행성들의 중력적 배치와 아주 미세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성 사이의 빈 공간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빈 공간은 서로를 방해하지 않기 위한 여백이고 작은 천체들이 흩어지고 남은 흔적이며 공명과 안정성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건축입니다. 우주는 물건을 빽빽하게 채워 넣는 방식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간격과 침묵을 통해 오래 지속되는 질서를 만듭니다. 음악에서 쉼표가 없으면 멜로디가 숨을 쉬지 못하듯 태양계도 빈 공간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오래 버티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행성과 행성 사이의 어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둠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는 조용한 쉼표입니다. 그리고 그 쉼표 속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거대 행성들이 과거에 얼마나 이동했는지, 목성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안쪽 태양계의 재료 분포를 바꾸었는지, 해왕성 바깥의 얼음 천체들이 어떤 사건으로 지금의 퍼진 구조를 갖게 되었는지 우리는 아직 계속 묻고 있습니다. 과학은 빈칸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칸은 다음 탐사의 이유가 됩니다. 행성 사이의 공간이 넓은 것처럼 우리의 지식에도 넓은 여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은 실망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밤하늘을 다시 바라보고 오래된 궤도를 다시 계산하고 작은 비점 하나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이 길에서 우리는 중력이 남긴 간격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행성은 자기 몸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을 정리했고 중력의 들판은 보이는 표면보다 훨씬 넓게 펼쳐졌으며 공명은 어떤 곳을 비우고 어떤 곳에 작은 천체들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목성 같은 거대 행성은 멀리서도 다른 천체들의 길을 바꾸었고 태양계는 수십억 년 동안 불안정한 것들을 덜어내며 지금의 조용한 구조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 밤하늘의 어둠을 볼 때 그곳을 단순한 공백으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어둠은 행성들이 서로의 길을 존중하며 오래도록 돌 수 있게 해주는 우주가 남긴 가장 넓고 부드러운 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길은 먼지와 중력과 궤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원반과 강착과 공명을 이해해도 태양계의 진짜 크기를 마음으로 느끼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숫자는 우리에게 사실을 알려주지만 때로는 너무 커져버려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100만 킬로미터, 억 킬로미터, 수십억 킬로미터라는 말은 분명히 다른 크기이지만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모두 그저 아주 먼 곳이라는 흐릿한 느낌으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숫자를 조금 낮은 의자에 앉혀보려 합니다. 거대한 거리를 일상의 사물과 시간의 비유로 바꾸어 태양계가 얼마나 넓은 침묵을 품고 있는지 천천히 느껴보려 합니다. 먼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달은 밤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천체처럼 보입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하고 맑은 밤에는 그 표면의 어두운 바다들이 눈앞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달은 평균적으로 지구에서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는 지구 둘레를 거의 10번 감을 수 있을 만큼 깁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달은 가까운 등불처럼 다정하지만 실제로는 지구와 달 사이에 지구 크기의 구슬을 여러 개 줄지어 놓아도 아직 빈틈이 남을 정도로 멀리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조차 이미 상상을 넘어서는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태양계를 이해하는 첫 번째 문을 열어줍니다. 달까지의 거리가 이미 그렇게 길다면 행성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더 넓을까요? 우리는 흔히 달을 지구 곁의 작은 동반자라고 부르지만 그 동반자에게 가는 길도 인간의 기술과 인내를 시험하는 긴 여정입니다. 빛은 달에서 지구까지 약 1.3초 만에 도착합니다. 아주 짧게 들리지만 빛에게조차 시간이 필요한 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달을 바라볼 때 보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달이 아니라 조금 전 달에서 출발한 빛입니다. 우주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조차 언제나 작은 과거로 다가옵니다. 이제 태양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태양은 하늘에서 너무 크고 밝게 느껴져서 지구와 늘 한방 안에 있는 불빛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태양은 지구에서 약 1억 4,96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를 과학에서는 천문 단위라고 부릅니다. 천문 단위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를 기준으로 삼은 우주의 자입니다. 우리가 방 안에서 물건을 잴 때 줄자를 쓰듯 태양계에서는 너무 큰 거리를 조금 덜 어지럽게 말하기 위해 천문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름이 편해졌다고 해서 거리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천문 단위는 인간의 발걸음으로는 거의 영원처럼 느껴지는 길입니다. 태양빛은 이 거리를 지나 지구까지 오는데 약 8분이 10초가 걸립니다.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지금 태양에서 떠난 빛이 아니라 8분 전 태양의 표면을 떠난 빛입니다. 이 사실은 부드럽지만 이상한 감각을 줍니다. 우리는 태양의 현재를 직접 만지지 못합니다. 늘 조금 늦게 도착한 빛과 함께 살아갑니다. 만약 태양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 해도 지구는 약 8분 동안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상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시간과 거리의 관계를 느끼게 해줍니다. 우주에서 거리는 곧 지연이고 빛조차 모든 곳을 즉시 이어주지는 못합니다. 이제 지구와 화성 사이로 가보겠습니다. 화성은 종종 인류가 다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행성처럼 이야기됩니다. 붉은 표면과 얇은 대기, 오래된 강의 흔적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가까운 미래의 무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구와 화성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두 행성은 각자 태양을 돌기 때문에 때로는 비교적 가까워지고 때로는 태양의 양쪽에 놓여 엄청나게 멀어집니다. 아주 가까울 때도 수천만 킬로미터 수준이고 멀어질 때는 수억 킬로미터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화성은 이웃 행성이지만 그 이웃집은 같은 골목이 아니라 어둠의 바다 건너편에 있는 셈입니다. 이 변하는 거리는 태양계가 살아 움직이는 구조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행성들은 지도의 못으로 고정된 점들이 아닙니다. 모두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며 서로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다시 긴 시간을 돌아 만납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여행 계획이 복잡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화성을 향해 직선으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두 세계의 궤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마치 강 위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두 배 사이에 작은 배를 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출발 시기와 방향과 속도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우주여행은 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리듬을 읽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만나는 과학 개념은 궤도역학입니다. 궤도역학은 중력 아래에서 천체와 우주선이 어떤 길을 따라 움직이는지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우주선은 자동차처럼 원하는 순간에 멈추고 방향을 급히 바꾸기 어렵습니다. 연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과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화성으로 가는 길은 직선보다 긴 곡선에 가깝습니다. 우주선은 태양 주위를 도는 자신의 궤도를 바꾸어 어느 순간 화성의 궤도와 만나도록 조율됩니다. 이것은 관역을 쏘는 일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지점에서 움직이는 관역과 부드럽게 약속을 잡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행성 사이의 빈 공간이 더 실감납니다. 우리는 종종 우주를 향해 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시간을 빈 공간을 지나며 보냅니다. 목적지인 행성은 거대한 우주 바다에서 아주 작은 항구에 불과합니다. 지구에서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이 여행하는 동안 주변에는 대부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희박한 먼지와 태양풍, 멀리 보이는 별빛, 그리고 계산된 궤도의 고요한 곡선만이 함께합니다. 인간은 목적지를 생각하며 길을 떠나지만 우주는 그 길 자체가 거의 전부인 세계입니다. 태양계의 규모가 충격적인 이유는 도착점보다 이동해야 할 침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목성까지 가면 그 감각은 더 크게 무너집니다. 목성은 태양에서 평균적으로 약 5.2 천문단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5배가 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아직 마음에 충분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이 약 8분 걸린다면 태양에서 목성까지 빛은 대략 40분 이상을 여행해야 합니다. 목성의 빛나는 구름띠를 망원경으로 볼 때 우리는 태양계 안쪽의 빠른 시간감이 아니라 훨씬 느슨해진 시간의 가장자리를 보는 셈입니다. 목성은 단지 큰 행성이 아니라 태양계가 얼마나 빨리 넓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거대한 표지판입니다. 목성의 크기 자체도 거리 감각을 흔듭니다. 목성은 너무 커서 지구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커도 그와 태양 사이의 거리에 비하면 목성조차 작은 점입니다. 이것이 태양계의 이상한 비율입니다. 행성들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크지만 그들이 떠있는 공간은 훨씬 더 큽니다. 커다란 사과 하나를 넓은 운동장 한가운데 놓았다고 해도 실제 태양계에 비어 있음에 비하면 아직 너무 촘촘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크다는 말은 늘 상대적입니다. 행성은 우리에게 거대하지만 공간 앞에서는 조용한 먼지처럼 겸손해집니다. 토성은 목성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태양에서 평균 약 9.5 천문단이 떨어진 곳을 돌며 그 고리로 인해 아름다운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속의 토성은 보석처럼 섬세하고 고리는 마치 얇은 음악의 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곳의 아름다움입니다. 태양빛이 토성까지 가는 데는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지구에서 보는 토성의 빛은 태양에서 떠나 토성에 닿고 다시 우리 쪽으로 돌아온 오래된 빛입니다. 우리는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점 하나를 볼 뿐이지만 그 점은 이미 시간과 거리의 긴 여행을 품고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 사이의 거리도 놀랍습니다. 두 행성은 바깥 태양계 이웃처럼 느껴지지만 평균적인 궤도 차이만으로도 수억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조차 하나의 작은 단위처럼 느껴집니다. 안쪽 태양계에서 우리가 크게 느끼던 간격들이 바깥으로 갈수록 더 큰 간격 속에 묻혀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처음에는 마을 사이의 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 대륙과 대양 사이의 거리를 말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계는 바깥으로 나갈수록 같은 지도 위에서 축척이 갑자기 달라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숫자는 점점 더 사람의 감각에서 멀어집니다. 이 감각을 돕기 위해 작은 모형을 하나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태양을 큰 공 하나로 줄이고 지구를 작은 모래알처럼 만든다면 그 모래알은 태양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성은 그보다 훨씬 멀리, 토성은 다시 더 멀리 놓아야 합니다. 모형을 실제 비율에 가깝게 만들려 하면 방 하나로는 부족하고 건물 하나로도 부족하며 넓은 거리와 공원과 도시의 일부를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성 모형을 보면 행성의 크기에 놀라지만 진짜 충격은 그 사이에 아무것도 놓지 말아야 하는 넓은 빈 구간에서 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실제 비율로 태양계를 표현하는 모형을 만들면 행성들이 너무 작아져서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태양은 그래도 눈에 띄지만 지구는 작은 점이 되고 화성은 더 작은 붉은 점이 되며 목성조차 멀리 떨어진 조그만 구슬처럼 보입니다. 관객이 그 모형을 걸어가며 체험한다면 대부분의 시간은 아무 행성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데 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진실에 가깝습니다. 태양계는 행성들의 전시장이라기보다 드문드문 놓인 세계들 사이의 거대한 산책로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생각할 때 잊기 쉬운 것은 물체가 아니라 물체들 사이의 여백입니다.
천문 단위는 이 여백을 조금 더 다룰 수 있게 해주지만 태양계 끝으로 갈수록 그 단위도 점점 작게 느껴집니다. 천왕성은 태양에서 평균 약 19천문 단위 떨어져 있고 해왕성은 약 30천문 단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해왕성의 이야기를 깊이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그 거리만 잠시 느껴보아도 충분합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약 8분 걸린다면 해왕성까지는 4시간 넘게 걸립니다. 같은 태양의 가족 안에 있으면서도 빛이 몇 시간을 달려야 닿는 곳이 있다는 것은 이상하게 고요한 충격을 줍니다. 태양계는 우리의 직관보다 훨씬 더 큰 방입니다. 이 거대한 방에서 행성들은 각자 매우 다른 속도로 태양을 돕니다. 지구의 한 해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시간의 기준이지만 목성의 한 해는 지구 시간으로 약 12해이고 토성의 한 해는 거의 30해에 가깝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은 인간의 한 생애보다 긴 공전 주기를 가집니다.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태양의 중력이 약하게 작용하고 더 넓은 궤도를 돌아야 하므로 한 바퀴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관계는 케플러의 법칙으로 설명됩니다. 태양에서 멀수록 행성의 해는 길어집니다. 거리와 시간은 서로 손을 잡고 태양계 바깥으로 갈수록 더 느린 음악을 연주합니다. 이 법칙을 부드럽게 느끼려면 회전목마를 떠올려도 좋습니다. 중심 가까이에 있는 말은 짧은 둘레를 돌기 때문에 한 바퀴를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말은 훨씬 큰 원을 따라 움직여야 하므로 같은 회전에서도 더 긴 길을 지나갑니다. 물론 행성의 운동은 회전목마보다 훨씬 복잡하고 태양의 중력에 따라 속도도 달라지지만 감각은 비슷합니다. 가까운 행성들은 짧고 빠른 리듬으로 돌고 먼 행성들은 긴 숨을 들이쉬듯 천천히 돕니다. 태양계의 거리는 달력의 길이로도 드러납니다. 각 행성은 저마다 다른 해의 길이를 가진 시간의 섬입니다. 이런 숫자들을 하나씩 마음에 얹다 보면 문득 이상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인간의 감각은 왜 이렇게 작은 범위에 맞춰져 있을까요? 우리는 방의 크기, 길의 거리, 하루의 시간, 손이 닿는 사물의 무게에 익숙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감각입니다. 그러나 우주는 그 감각을 훨씬 넘어서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그 너머를 이해하게 해주지만 이해와 실감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1억 킬로미터라는 숫자를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에는 늘 시와 비유가 필요합니다. 비유는 거대한 숫자를 인간의 마음이 잠시 앉을 수 있는 작은 의자로 바꾸어 줍니다. 그렇다고 숫자가 차갑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숫자는 우주의 겸손한 언어입니다. 8분 20초의 빛, 38만 킬로미터의 달, 한 천문 단위의 태양, 5천문 단위 너머의 목성, 9천문 단위 너머의 토성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다른 의미로 말합니다. 우리는 넓은 곳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넓고 너무 넓어서 대부분은 비어 있으며 그 비어 있음 덕분에 행성들이 자기 길을 잃지 않고 오래도록 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양계의 규모가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우리를 작게 만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우리가 이렇게 큰 질서 안에서 자기 자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신비도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의 거리와 궤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왜 인간의 의식이 이런 거대함 앞에서 경외와 어지러움을 동시에 느끼는지는 과학만으로 쉽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물리학은 거리와 속도를 말해주고 천문학은 궤도와 질량을 계산해주지만 그 숫자가 마음속에서 고요한 놀라움으로 바뀌는 순간에는 철학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수치를 아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수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느끼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숫자는 어느 순간 시가 되고 거리는 어느 순간 질문이 됩니다. 이제 태양계를 다시 상상해 보세요. 달은 손에 잡힐 듯 보이지만 지구 둘레 10바퀴에 가까운 거리 밖에 있고 태양은 매일 우리를 비추지만 빛으로도 8분 넘게 떨어져 있으며 화성은 이웃이라 불리지만 때로는 수억 킬로미터의 어둠 너머에 있습니다. 목성은 거대하지만 훨씬 더 거대한 거리 속에 놓여 있고 토성의 고리는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은 빛의 긴 여행 끝에 우리 눈에 닿습니다. 이 모든 세계는 같은 태양을 돌고 있지만 서로 가까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계는 가족 사진이 아니라 넓은 밤의 들판에 각자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오래된 순례자들의 행렬에 가깝습니다. 그 행렬 속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자리 하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작은 자리는 하찮은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고 물을 마시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밤이 되면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이 자리는 수많은 거리와 시간의 균형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태양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곳,
거대 행성들의 중력적 리듬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곳, 달이 함께 돌며 하늘의 조용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우리는 작아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동시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작은 푸른 세계가 얼마나 섬세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도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니 태양계의 규모를 떠올릴 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넓이는 우리를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는 깊은 공간입니다. 행성 사이의 거대한 거리들은 우주가 얼마나 인내심 있게 질서를 만들었는지 보여주고, 빛의 이동 시간은 우리가 언제나 시간의 강위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속삭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을 볼 때마다 조금씩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달의 빛도, 행성의 빛도, 별의 빛도 모두 여행을 마친 기억입니다. 태양계의 넓이는 그래서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빛이 기억을 운반하는 느린 바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느낀 숫자들은 어쩌면 잠들기 전 마음을 더 조용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 태양까지의 빛의 시간, 화성까지의 변하는 길, 목성과 토성의 느린 궤도는 모두 우리에게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전합니다. 세상은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넓고 그 넓음 속에서도 질서는 무너지지 않고 오래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작은 방 안에 누워 있을 때도 지구는 태양 주위를 부드럽게 돌고 있고, 달은 지구 곁을 따라오며 먼 행성들은 각자의 느린 해를 살아갑니다. 숫자는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더 큰 고요가 생겨납니다. 느린 숫자들이 마음속에서 조금씩 가라앉고 나면 태양계는 더 이상 밝은 행성 몇 개가 둥글게 늘어선 단순한 그림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빛이 몇 분 몇 시간씩 여행해야 하는 넓은 방이고, 그 방의 바깥쪽에는 우리가 평소 거의 생각하지 않는 차갑고 어두운 가장자리가 있습니다. 해왕성 너머로 시선을 보내면 태양의 빛은 아직 닿지만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고, 행성의 길은 점점 드물어지며 작은 얼음 천체들이 긴 침묵 속에서 천천히 태양을 돕니다. 그곳은 태양계가 끝나는 벽이라기보다 친숙한 세계가 낯선 우주로 서서히 희미해지는 황혼 같은 영역입니다. 해왕성은 오랫동안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 큰 행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더 이상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한 가스 행성이 줄지어 서 있지 않습니다. 대신 얼음과 암석이 섞인 작은 천체들이 먼 궤도 위를 움직입니다. 명왕성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때 9번째 행성으로 불렸던 명왕성은 이제 외소 행성으로 분류되지만 그것이 덜 흥미로운 세계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명왕성은 우리가 태양계를 얼마나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조용히 깨워준 존재입니다. 태양계의 바깥은 행성 하나로 끝나는 깨끗한 경계가 아니라 수많은 얼음 조각과 작은 세계들이 남아있는 넓은 해변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 바깥 영역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과학 개념은 태양권입니다. 태양은 빛과 열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띤 입자들의 흐름도 끊임없이 내보냅니다. 이것을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태양풍은 행성들 사이의 공간을 지나 멀리 바깥으로 퍼져나가며 태양을 둘러싼 거대한 거품 같은 영역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 거품 안에서 살아갑니다. 지구와 화성, 목성과 토성, 해왕성까지 모두 태양권 안에 놓여 있습니다. 태양권은 보이지 않는 유리종처럼 태양계를 감싸며 바깥 성간 공간에서 오는 입자들과 태양의 입자들이 만나는 넓은 경계로 이어집니다. 이 경계는 태양계가 은하의 바닷속에 띄운 조용한 숨결입니다. 태양권의 바깥쪽으로 가면 태양풍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성간 공간의 입자들과 압력이 균형을 이루는 곳에 다다릅니다. 그 부근을 태양권 계면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딱딱하지만 느낌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하구처럼 태양에서 흘러나온 입자의 강이 은하의 더 넓은 바다와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곳을 지나면 우리는 더 이상 태양의 품 안에만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경계는 칼로 자른 선처럼 분명하지 않습니다. 태양계의 끝은 문턱이라기보다 안개가 옅어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어디까지가 집이고 어디부터가 바깥인지 우주는 부드럽게 흐려진 선으로 대답합니다. 덜 알려져 있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인간이 만든 탐사선이 이미 이 먼 경계 너머의 세계를 향해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보이저 탐사선들은 오래전에 거대 행성들을 지나 태양계 외곽으로 향했고, 태양풍의 영향이 약해지는 곳에서 성간 공간의 신호를 측정했습니다. 이 작은 기계들은 지구에서 출발한 금속의 씨앗처럼 우리보다 훨씬 오래 어둠 속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선명한 사진을 자주 보내는 눈부신 탐험가라기보다 아주 먼 바다 위에서 가끔 조용한 소식을 보내는 오래된 병 속의 편지 같습니다. 태양계의 크기는 그런 탐사선들의 긴 침묵을 통해서도 느껴집니다.
해왕성 너머에는 카이퍼데라고 불리는 얼음 천체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명왕성, 하우메아, 마케마케 같은 외소 행성들과 수많은 작은 얼음 천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햇빛이 매우 약하게 닿습니다. 하지만 약한 빛도 아주 긴 시간 동안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천체들은 태양계가 태어날 때 남은 재료를 비교적 차갑게 보존한 창고처럼 여겨집니다. 안쪽 태양계의 행성들이 뜨겁고 격렬한 변화와 충돌을 겪는 동안 바깥의 얼음 천체들은 더 느린 시간 속에서 오래된 성질을 간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먼 돌덩이가 아니라 태양계의 어린 시절이 얼어붙은 기억입니다. 명왕성을 가까이 지나간 탐사선이 보여준 풍경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너무 멀고 작아 죽은 세계처럼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명왕성에는 젊어 보이는 얼음 평원과 복잡한 지형이 있었습니다. 산처럼 솟은 얼음 구조와 부드럽게 펼쳐진 밝은 지역은 먼 세계도 완전히 멈춘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태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작은 세계에도 자기만의 지질학적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아름답고도 이상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관심을 덜 주는 곳에서도 조용히 복잡합니다. 멀다는 것은 단순하다는 뜻이 아니며 차갑다는 것은 이야기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카이퍼데 너머로 더 멀리 나아가면 이야기는 더욱 희미해집니다. 천문학자들은 태양계를 아주 멀리 둘러싸고 있을지도 모르는 오르트 구름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얼음 천체들이 태양을 매우 느슨하게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구름 같은 구조로 여겨집니다. 직접 눈으로 선명하게 본 곳은 아니지만 긴 주기를 가진 해성들의 궤도를 설명하기 위해 중요한 가설로 사용됩니다. 만약 오르트 구름이 실제로 그렇게 넓게 펼쳐져 있다면 태양계의 크기는 우리가 행성들의 궤도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해왕성의 거리도 갑자기 안쪽 마당처럼 보일 만큼 태양의 중력은 아주 멀리까지 희미한 끈을 뻗고 있는 셈입니다. 해성은 이 먼 바깥 영역과 안쪽 태양계를 이어주는 작은 전령처럼 보입니다. 평소에는 차갑고 어두운 먼 곳에 머물던 얼음 천체가 어떤 중력의 흔들림으로 궤도가 바뀌면 태양 가까이로 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얼음은 기체로 변하고 먼지와 가스가 흘러나와 아름다운 꼬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혜성의 꼬리는 사실 혜성이 지나온 길의 흔적이 아니라 태양빛과 태양풍에 의해 밀려난 물질의 흐름입니다. 방향도 항상 혜성의 뒤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의 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작은 사실은 혜성이 단지 낭만적인 별똥별이 아니라 태양과 얼음과 먼지의 물리학이 만든 살아있는 그림임을 보여줍니다. 바깥 태양계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많습니다. 해왕성 너머의 일부 천체들은 이상하게 길쭉하고 비슷한 방향성을 가진 궤도를 보이기도 하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먼 행성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여러 작은 중력 작용과 관측의 한계가 만들어낸 모습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태양계 바깥 영역의 전체 지도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지구 주변의 하늘도 모두 아는 듯하지만 아주 어둡고 느린 천체들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태양계는 우리가 사는 집이지만 그 집의 가장 먼 방들은 아직 불을 켜보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이 미완성의 지도는 과학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행성들의 위치를 계산하고 우주선을 보내고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며 작은 점 하나의 궤도를 수십 년씩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도구를 가지고도 바깥 태양계는 여전히 어둡고 넓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많이 알게 되었지만 우측 모름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멀리까지 볼 수 있게 될수록 아직 보지 못한 어둠이 얼마나 넓은지도 함께 알게 됩니다. 태양계의 끝은 지식의 종착지가 아니라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지는 조용한 복도입니다. 해왕성 너머의 세계를 생각하면 행성 사이의 거대한 간격에 대한 우리의 질문도 조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왜 행성들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제는 그 멀리 떨어진 간격조차 태양계 전체의 바깥 구조에 비하면 안쪽에 조밀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성에서 해왕성까지의 길도 엄청나지만 오르트 구름까지 상상되는 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태양계는 행성들의 가족만이 아니라 작은 얼음 천체와 혜성의 씨앗과 태양풍의 거품까지 포함하는 넓은 생태계입니다. 중심에 태양이 빛나는 왕국이라면 바깥의 얼음 세계들은 그 왕국의 희미한 국경지대에서 오래된 문서를 지키는 조용한 수호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묶어보면 태양계는 단단한 원이 아니라 여러 겹의 얇은 숨결입니다.
안쪽에는 뜨겁고 빠른 바위 행성들이 있고 그 바깥에는 거대 행성들이 느린 음악으로 돌며 더 바깥에는 얼음 천체들이 흐릿한 고리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멀리에는 태양풍의 거대한 거품과 어쩌면 오르트 구름의 희미한 껍질이 있습니다. 각 영역은 서로 다른 재료와 온도와 시간의 속도를 가집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해가 짧고 빛이 강하며 먼 곳에서는 한 바퀴의 궤도가 인간의 역사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태양계는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중심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시간이 느려지는 깊은 꿈처럼 느껴집니다. 철학적인 질문도 여기서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를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구는 분명 우리의 집입니다. 태양계도 우리의 우주적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입자가 약해지고 성간 공간이 시작되는 곳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태양의 중력적 흔적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먼 혜성의 씨앗들도 언젠가 태양 가까이 돌아올 수 있다면 그들은 아직 태양계의 일부일까요? 경계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집도 벽으로 끝나지만 기억은 문 밖의 길과 마당과 오래 걸었던 골목까지 이어집니다. 태양계의 집도 마찬가지로 빛과 중력과 기억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펼쳐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바깥 태양계의 구조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더 민감한 망원경은 어둡고 느리게 움직이는 작은 천체들을 찾고 컴퓨터 모형은 그들의 궤도가 어떤 과거를 말하는지 추적합니다. 하나의 작은 얼음 천체가 발견될 때마다 그것은 단지 목록에 이름 하나가 더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작은 촛불을 하나 더 켜는 일입니다.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어둠 속의 형태가 조금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태양계의 놀라움은 큰 행성들의 웅장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보이지 않는 먼 얼음 조각 하나에도 깃들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부드럽게 돌아가 봅니다. 왜 행성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멀까요? 우리는 그 답을 여러 겹으로 만났습니다. 태양계는 회전하는 원반에서 태어났고 먼지와 얼음은 위치에 따라 다르게 자랐으며 행성들은 자기 주변의 물질을 모으고 흩어 궤도를 정리했습니다. 중력의 안정성은 너무 가까운 길들을 걸러냈고 오랜 시간은 살아남은 궤도들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느낀 태양계의 크기는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넓은 무대 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왕성 너머의 얼음 세계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성 사이의 간격이라고 부른 것조차 태양계 전체의 깊은 여백 중 일부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아주 조금 더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오늘 밤 우리는 태양 가까이에서 시작해 먼지와 가스의 원반을 지나고 작은 알갱이들이 서로부터 세계가 되는 장면을 보았고 중력이 행성들의 길을 정리하는 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달까지의 거리와 태양빛의 8분, 화성과 목성, 토성의 먼 궤도를 마음속에 펼쳐보았고 끝내 해왕성 너머의 얼음 천체들과 태양권의 희미한 가장자리까지 다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조용한 문장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우주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넓어서 비어 보이는 것이며 그 넓은 여백 안에서 질서와 시간과 작은 세계들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방으로 의식을 부드럽게 돌려봅니다. 창밖에 밤이 내려앉아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고 조용한 선풍기 소리나 이불의 감촉이 당신 곁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태양계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는 소리 없이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우리 곁에서 느린 호를 그리고 먼 목성과 토성은 깊은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긴 해를 살아갑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거대한 질서는 부드럽게 계속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모든 생각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우주는 서두르지 않고 행성들도 서두르지 않으며 잠 역시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당신이 있는 도시의 밤 공기, 방 안의 작은 빛, 창밖의 어둠도 이 넓은 태양계 안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이 당신에게 작은 평온함이 되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작은 손길은 이 조용한 우주 이야기가 또 다른 지친 마음에게 닿는 길이 됩니다. 이제 눈꺼풀이 조금 무거워진다면 그대로 두어도 좋습니다. 생각은 해왕성 너머의 얼음처럼 천천히 식고 걱정은 태양풍 끝의 희미한 소리처럼 멀어지고 당신의 숨은 지구의 밤과 같은 리듬으로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